네, 경제연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소식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이런 좋은 지표가 좀 나오면 뉴욕 증시가 좀 적어도 내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단 말이죠.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6%나 빠졌는데 이유를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미국 성장률이 무려 4.9%로 나타났습니다. 예. 무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장률이 높아도 너무 높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목표가 1.4%입니다. 지금 달성할 수 있을지 간당간당한데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면 원래 몸이 무겁기 때문에 덜 성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요. 미국같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에서 4.9%를 성장했다. 이것은 보통 상황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굉장히 고도 성장입니다.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경제가 성장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경제도 우리 음식 섭취하는 거와 비슷하게 적당량, 가장 우리 경제 체질에 딱 맞는 양만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데요. 일찍이 우리 공자님 말씀에 예. 과유불급이다.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보통 이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이 1.7 내지 8%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흔히 경제학에서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2배 반 이상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일단 높았으니까 뭐 그거로 문제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되면 반드시 물가가 더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금리 인상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뉴욕 증시는 그동안에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성장률이 높아도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또 금리 인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공포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들이 이 빅테크 뭐 이를테면 구글, 알파벳, 맞아요.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혁신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돈에 금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빅테크들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빅테크들도 앞장서서 떨어지는데 빅테크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주가 지수에 미치는 가중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빅테크가 많이 떨어지면 미국의 뉴욕 증시도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뭐 이틀 연속으로 빅테크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성장률은 좋게 나왔지만 빅테크의 어떤 그런 위기들 지금 그 증시가 좀 안 좋게 된 거는 그런 이유가 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좋다라기보다도요.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이죠.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아니다. 적정하게 나오는 것이 좋은데. 과식을 하면 안 좋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으로 살펴봐도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오르기는커녕 주가가 4% 빠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빅테크 중에서요.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 지금 말씀 주신 메타, 구글 그렇고요. 이런 회사들인데요. 네. 이 두 회사들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메타나 구글 같은 회사는 그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어떤 혁신의 아이콘으로 특히 챗 GPT를 활용해서 수익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기대가 컸고 실제로 올 상반기에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 챗 GPT가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AI용 반도체 이런 것들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막상
메타와 구글의 실적을 까보니까요. 전체 총량 지수 면에서는 작년보다 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수익이 어디서 왔느냐? 부분별 수익 구조를 보니까 그냥 전통 산업, 이를테면 광고, 매출 이런 것이 늘었고 시장이 관심을 가졌던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챗GPT 관련 수요는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가를 크게 올렸던 특히 빅테크를 그 광풍 바람까지 몰고 왔던 챗GPT가 기술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예. 혁신을 했지만 그것이 아직도 빅테크에 돈 장사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시장의 판단이 들었으면서 아 그렇다면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냐? 그리고 AI 때문에 기대했던 그 우리의 기대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템이지만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고려가 됐다. 그러니까 앞서도 저희가 짚어왔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연말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어떤 그 힌트라 할까요? 어떤 변수를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예, 경제가요 자기 능력 범위 내로 경제가 그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거꾸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자기가 하루에 8시간씩 자고 공부해야 될 사람이 한 일주일간 밤샘을 하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달 성적은 좋을 수가 있지만 그 다음 주 성적은 건강이 나빠서 시험을 못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처럼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 골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그런 정권 시장의 속담이 있는데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미국 4.9%라는 높은 성장률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 소비가 미국의 학자금,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처가 있었어요. 대학 때 등록금을 못 낸 사람들 그것을 융자를 받아가 내면 그 부분을 뭐 대부분 안 갚지 않도록 하는 탕감해 준 안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올 상반기에 학자금, 융자금을 안 갚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이 없던 거로 돼버렸습니다. 예. 11월 달부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갚았던 돈까지 다 토해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분기에 성장률을 크게 올렸던 미국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4분기에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되겠네요. 공포까지 겹치고 있고 또 최근에 금리가 계속 지금 국채금리 이게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금리에 따른 긴축 발작 쇼크가 4분기부터는 올 수 있다. 보통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경기가 침체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제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네. 경기가 침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것도 증시 하락에 상당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 미국 정부의 입장이겠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늘 저희가 중시하는 모양새잖아요. 연착륙, 네. 연착륙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뭐 최고 경제 실무 총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지수만 보면 성장률이 높고 물가는 좀 내려가고 있고,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것은 골디락스라는 시각도 가능해요. 얼핏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한 3, 4분기 정도를 더 지속된다면 이 말은 된다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금리가 높아가는 예. 금리가 높아가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의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가계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10년물 이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몇 번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금리가 문제인데 금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옳을 수도 있죠. 예. 문제는 변수는 미국의 국채 금리 여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우리나라로 와보죠.
고금리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0개월 만에 2,300선을 내주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일단 뭐 기관과 개인이 좀 사자세를 접어들면서 하락은 멈췄고 거의 뭐 보합세에 가까운 지금 약 상승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의 어떤 하락세 혹시 대외 변수가 큰 이유일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요 올 들어서 뭐 상당히 많이 올랐었더랬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700을 돌파를 눈앞에까지 뒀는데 이게 다시 2,400이 깨지는 그런 어떤 어저께 대폭락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300이 깨졌죠 어제는요. 예, 400은 최근에 깨졌고 어제는 2,300도 내줬었고 예. 잠시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올 들어 오른 주가 상승분을 다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금리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국채는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나 이 서로 대체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 국채가 올라가면 한국의 국채와 회사채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손대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지금 국채 금리, 회사채 금리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 충격이 상당히 크고 또 이 중동 변수, 국제 유가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최대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수기도 있고. 예. 예, 우리나라는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다 그런 공포. 거기다가 지금 우리 정권 시장 내에 몇 가지 미국에는 없는 또 악재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럴 때 영풍재지라는 회사가 주가 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됐거든요. 최근에 그동안 뭐, 예. 예, 영풍재지 주가가 700%나 올랐는데 예. 이게 아주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었다 해서 관계자들이 구속이 됐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피해가 키움증권이라는 회사에서 미수 그러니까 외상으로 주식을 많이 사게 했는데 증권사도 어떤 이 미수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터졌고 또 이런 어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예, 예. 시중에 투자자들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한국에는 그동안에 미국이 잘 안 돼도 한국 주가가 그런 대로 오를 때는 배터리의 힘이 큽니다. 배터리 힘. 소위 2차 전지라고 하는 그렇죠. 전기차가 대세다. 그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중국과 한국이 대부분 만들고 있고 특히 미국 2차 전지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이 전기차 전환 계획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데는 포기해버리거나 전기차 전환을 속도를 굉장히 늦추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가 생각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먹힌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산 배터리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지금 정폭이 되는 이런 내외의 대내외 악재가 동시에 맞아요. 겹쳤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이 어디일까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가장 우려되는 변수를 끝으로 좀 꼽아주시고 반등은 이런 변수가 좀 해결되면 일어날 거야. 대충 예상을 좀 해볼까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거시경제 자체는 뭐 그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네. 올해 1.4% 힘겹지만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수출이 지금 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도 큰 그렇죠. 흐름으로 예. 특히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를 생각하고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를 생각하는 좀 입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